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5월달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제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의 위치도 약간은 이제 중요한 구간에 도달을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이 지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하나 표를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현재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고평가 구간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는 지표로 이제 보통 우리가 ADR 지표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 ADR 지표의 현재 이 수치를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4,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114의 수치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다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는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해 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드릴 부분은 시장이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긍정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일전에 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분기점이다라는 이 위치를 또 이제 많이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전에 요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이 나오기 이전에 이 구간에서부터는 조정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한한령 해제 쪽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안내를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의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는 이제 뭐 포스코 DX라든지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때 당시에 안내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시장 받는 시점에 이제 담을 만한 종목군들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장이 조정 나올 만한 구간에서 이제 분기점 위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조심하셔야 된다. 리스크 관리 안내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이 구간에서는 조선과 방산 쪽을 또 이제 많이 안내를 드렸었죠. 시장이 저평가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 쪽을 모아가셔라. 그러면서 이제 뭐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HJ중공업이나 뭐 하나 엔진 같은 그러한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이 반등이 굉장히 양호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었던 종목군들이 슬슬 차익 실현 심리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최근에 이제 시장의 반등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방산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줬잖아요.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강조드렸었던 뭐 하나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종목군들이 이제 또 좋은 상승이 나타났었죠. 방산과 조선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기점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현재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함에 따라서 그동안에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었던 주도 업종 역할을 해줬던 종목군들, 조선과 방산 쪽에서 약간은 차익 실현이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그동안에 이 반등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뜻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쉬어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4월 달에 잘 올라갔었던 종목이니까 5월 달에도 잘 올라가겠지라고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매매를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물려가는 그림이 바로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 4월, 5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제 차분하게 이 대응할 준비를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해주심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종목군들로 우리가 수급을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새로운 종목군들로 포트 교체를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쪽이 현재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제 뭐 조선이나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 잡아줄 때는 굉장히 또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 매수하셔라라는 부분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지금 현재 구간은 약간 이제 차익 실현을 조심해 주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반등에 따라서 주도주 역할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현재 과매수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정리에 대한 부분 혹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단 이제 이뿐만 아닙니다. 보게 되면 뭐 조선이나 방산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상승이 나올 때 또 이제 수급을 받아줬었던 종목군들이 있었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혹은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코스피 쪽에서는 분명하게 또 이제 주도 업종인 조선 방산 외에 이제 또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곁들여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이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코스피의 상승과 함께 같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구간, 신고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주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종목군들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새롭게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포트를 넘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정책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최초 이제 탄핵 구간에서 뭐 형제 엘리트라든지 혹은 형제 그룹주들, 그러니까 이제 인맥주들이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아가방 컴퍼니 같은 이제 저출산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교육 쪽으로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의료용 AI 쪽으로도 수급이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뭐 그 다음에 홈닥터 관련된 종목군들로도 굉장히 수급이 강력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퓨리오사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정책주 같은 경우에도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싹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4월 동안에 주도 업종, 뭐 조선이나 방산, 뭐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혹은 하나솔루션 같은 코스피가 상승하는 구간에, 반등하는 구간에 상승률을 같이 이끌었었던 주도 업종과, 그다음에 코스닥 부분에서 개별주 단에서 가장 또 이제 상승률을 잘 이끌었었던 정책주가 두 종목군들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혹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뜻은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점, 이번 주에 특히나 포트 재정비가 바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4월 달에 수급을 이끌었었던 종목군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쉬어가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올 만한 구간이 됐고, 현재 시장이 과매수권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기존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하면서 현재 시장이 과매수권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포트에 진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준비할 수 있는 환주로 철저하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왔어요. 불과 2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킹 관련해서, SKT 해킹 관련해서 이제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지금 이제 또 이 뭐 블루엠텍 같은 이런 후발주자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정책주들도 대선 관련된 종목군들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세종시 테마라든지 혹은 이제 인맥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쉬어갔다가 또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새롭게 순환을 대비하는 그런 이제 현재 환주로 활용을 하는 거고 5월달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벌써 이제 이틀 만에 굉장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포트 교체를 진행을 해주시면서 또 이제 동시에 종목에 대한 선별을 바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혹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과연 지속성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게 되면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 나오고 오늘 약간은 또 이제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이 끝이 났냐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끝이 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급등 나온 이후에 오늘 쉬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급이 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SKT 해킹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또 같이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이제 뭐 여권의 이재명 후보가 K 콘텐츠에 대한 뭐 불법 유통 금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했었기 때문에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이제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5월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을 또 분명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5월달에는 대선에 대한 이벤트 분명하게 다시 한번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어느 정도는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VT라든지 혹은 뭐 실리콘트 혹은 뭐 이제 APR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서 큰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실적을 이끌어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보지 않았었지만 계속해서 신고가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이제 5월 달에는 새로운 이제 이 다가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종목군들이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오늘까지 해서 이제 애경 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이제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반응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나트륨 배터리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강한 거거든요. 나트륨 배터리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 강력한 수급을 받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양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이다 라고 했을 때 어제까지는 흐름이 잘 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죠.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코멘트를 드렸었던 것이 저가 이탈 이후에 어느 정도는 이제 다시 한번 저가를 잡아주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내주기에는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반등 이후에 매물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고 다시 한번 반등이 또 나왔지만 또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아주는 쪽은 나트륨 배터리 쪽인 거지 현재 양극재나 혹은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은 그냥 시장에서 2차전지 쪽이 반응이 나오니까 그냥 같이 반응하는 수준으로만 현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즉 지금 현재 섹터군 내에서도 상승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이 현재 어느 정도는 나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여러 가지 뭐 대선이든 혹은 이제 뭐 한알력이든 혹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든 지금 또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경험을 했었던 이슈와는 또 다른 방향성으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종목군들이 반응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이내로는 포트
정리를 진행을 해주시면서 시각 자체를 또 완전히 다르게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시장은 과매수권에 도달을 해 있고 과매수권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지점이 되었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고점에서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수급들이 그대로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고점에서 물량이 나오는 수급들은 결론적으로는 또 새롭게 움직임이 나오는 저가 종목들의 다시 한번 순환이 도는 수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급 구간에서는 이제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혹은 이제 내가 잘 알고 있었던 종목군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수급을 잘 받아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4월달의 난이도를 조금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1, 2월달처럼 무언가 우상향으로 쭉 끌고 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상당히 또 이제 급반등이 나온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도 너무 급하게 움직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주들이 또 워낙에 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정책주들에 대해서도 사실 대응이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이러한 그림은 5월 달에는 저는 더욱더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뭐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꿈비 같은 이런 저출산 정책주들이 올라가잖아요.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이 저가 부근이냐 혹은 고가 부근이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매수 구간입니다. 과매수 구간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주도 업종들이 좋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개별주가 더 강하게 움직이고 더 수급이 빠르게 돌 수 있는 게 과매수권에서의 종목들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대선 이벤트까지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종목별로 아마 이 개별주에 대한 수급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달에 시장에서의 이제 움직임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서 이번 주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한 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제 정리해야 될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이슈에 대해서 종목들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해킹,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나트륨 배터리, 그 다음에 또 뭐 저출산 정책,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비만 치료제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돌고 있어서 지금 아직 명확하게 뭐 화장품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비만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정책으로 갈 거냐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급하게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최대한 여유롭게 보시면서 지금 내가 내 포트에 갖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더 이상 상승이 나오기 어렵고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만한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종목군들 중에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5월 달에 특히나 변동폭이 굉장히 또 강해질 수 있는 개별주 위주의 굉장히 또 순환이 빠른 장세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개별주 장세에 맞추어서 내가 또 어떠한 이 전략으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를 이번 주에 생각을 다 마치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휴일이 또 껴있잖아요. 이번에 또 이제 연휴가 조금 긴데 바로 다음 주부터 연휴 끝나자마자 정책주부터 해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책주들이든 혹은 이제 뭐 개별주들이든 준비를 잘 해 놓으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주부터 굉장히 좋은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번 주에 또 준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4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순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또 수익을 챙겨 나가지 못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또 지루한 이 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5월 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특히 이제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서 혹은 인맥주로 해서 수익을 또 크게 보고자 한다면 굉장히 또 크게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또 5월 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는 그러한 준비를 모두 다 끝마치시고 포트 교체에 대한 준비를 끝마치시고 다음 주부터 변동성이 더군다나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진행될 5월 장세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또 이제 연휴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다다음 주에 거인의 시선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또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잡혀 있겠죠. 뭐 정책주로 가든 뭐건 이제 뭐 화장품으로 가든 그 외 쪽으로 가든 어느 정도 이제 또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방향성에 맞추어서 다다음 주에는 또 한번 여러 종목들 같이 들고 와서 뭐 이런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한번 또 같이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